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의 금리 정책은 빠를 것 같지는 않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있고, 또 지표가 조금 둔화돼도 시장은 강하게 버텨버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정석대로 대응을 하면서 주변 데이터들을 맞춰가는 전략이 조금은 순조로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0월 11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보려고 조금 일찍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금통위 발표가 났고요, 우리나라 금리도 인하를 했습니다. 3.25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책을 쓰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어떤 사이클이시냐면, 코로나 때 금리를 한번 싹 내렸잖아요. 코로나 때 금리를 한번 싹 내렸다가 코로나가 팬데믹이 진정이 되면서 금리를 싹 올렸다가 다시 금리를 쏙 하고 내리고 있는 바로 이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증이 많이 유발되죠. 우리나라 장을 보고 있으면 그렇고 글로벌 장을 보면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려서 부양책을 쓸 때는 주가가 좀 오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고금리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좀 약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뭐 그런 것들의 원칙은 사실 이 구간에서는 맥혀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계속 팽팽하게 버티면서 강한 랠리를 많이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사뭇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금통위가 금리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 CPI 지표가 있는데, 제가 어제 CPI 지표를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 매매 영상 보시면 나와 있지만, 제가 매매했던 위치에 그 자리에 그대로 되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지금 혀를 깔깔깔깔 하고 차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CPI 쪽이 시장에서 예상치에 크게 넘어서진 않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는 스테이블해지긴 했는데 물가가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연막인 것 같습니다. 연막이다. 네, 연막이다. 연막 작전을 좀 피고 있고, 그러니까 연막을 피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좀 적절히 조정하는 데 있어서 연막을 치는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하고, 실업수단이 다시 늘어나 버렸어요. 다시 늘어나면서 주가가 일부 부담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간밤에 주가가 어땠는지 한번 보면서 자세한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57포인트 0.14% 하락한 42,454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주가 자체 나쁘지 않았고 여전히 강한 모습인데, 제가 다우지수나 나스닥 주가나 S&P 500 이 3대 지수를 보면 다른 나라, 솔직히 항생 급등했던 거, 상해 폭등, 이건 급등 아니라 폭등이죠. 폭등했던 거 솔직히 놀라운 파동이긴 한데, 솔직히 얘네들은 별로 신경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요렇게 폭등했다가 요렇게 순식간에 급락하는 주가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설렁탕 드셔보세요. 설렁탕 드시면, 뭐 식당에서 말고 집에서 곰탕 끓이면 요만한 냄비에다가 요만큼만 곰탕을 끓이면, 곰탕에 이제 불이 빨빨빨 끓으면 이게 확 거품이 올라서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양은 냄비 느낌이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이 다우 쪽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번 주에 소뚜껑에다 뭐 해먹겠다. 소뚜껑처럼 아주 열기가 잘 보존되고 있어요.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매매 영상에서도 주가에 대한 설명 드린 것처럼 그냥 기조 자체가 강하다니까요. 이 기조 자체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빠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빠졌어요. 근데도 이렇게 추세가 깨졌는데 그냥 급등하잖아요. 제가 어제 영상을 보면 어떤 내용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조정을 잘 못 믿겠다. 조정을 보면
눌렸다 튀었죠? 눌렸다 튀었죠? 눌렸다 튀었죠? 눌렸다 튀었죠? 이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역시나 눌렸다 튀면서 고점을 다시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까탈스러운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까탈스러운 거는 매매하는 입장이고 시장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만큼의 이런 체력이 아주 견고한 것 같아요. 체력이 너무 견고한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부러워요. 이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미국장 보면 어떻게 저렇게 체력이 좋을까? 물론 이제 강대국이라는 측면도 있고 기준통화국이라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유동성이 사실 작아도 버텨버리니까요. 보통 유동성이 작으면 버티기 쉽지 않거든요. 유동성이 작음에도 저 정도 버티는 거 저는 나이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 나스닥, S&P 500 모두 장중에 위기 상황은 있었지만 모두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현물 쪽인 분위기도 좀 보셔야 돼요. 현물의 분위기도 좀 보셔야 될 게 우선 엔비디아가 정말 엔비디아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우리나라 뉴스는 이 직장인들의 큰 이 밥 먹을 때, 술 먹을 때 안주거리는 삼성전자인 것 같거든요. 참, 좀 그렇죠.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참 그렇고, 물론 이 빈틈을 하이닉스가 그나마 선방해주고 있지만, 참 이런 레벨을 비교를 해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빅테크 쪽의 힘이 여전히 좀 강력하고 얼마나 강력하냐면 솔직히 어제 엔비디아 빼고 별 볼일 별로 없었어요. 엔비디아 빼고 별 볼일 별로 없었는데 시가총액 2위의 파워를 여지없이 보여주면서 주가 전체를 캐리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완전히 부양하기는 좀 힘들었고 그냥 어제 매매했던 위치까지 그냥 방어하는 데에만 집중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연준은 고민이 됩니다. 금리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금리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준보다는 시장이죠. 연준은 금리를 과감하고 빠르게 갈 생각이 없는 분위기로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시장에서는 내심 기대와 환호와 등등등을 기다리고 있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답지를 주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연준이 공격적으로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빅테크 쪽은 그나마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블랙엘 칩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리 가능성이거든요.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 금리 수혜주라고 불릴 수 있는 누구? 빅테크 쪽의 주가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러한 느낌이 사분 강하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레벨링은 좋긴 좋았지만 만족스러웠던 주가 흐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인데 보시면 어제 끝내 주가는 CPI 발표를 무너졌고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자마자 또 급등을 했는데 급등할 주가가 유지를 잘 못하고 바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봤던 것처럼 전형적인 매물 소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고가를 형성하고 있을 때 매물 소화를 하면서 이와 같은 등락을 많이 주거든요. 바로 대표적으로 지난달 요 구간에서도 있었잖아요. 급등락을 주면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처럼 이런 식으로 위아래 상하 등락을 주는 전략은 사실 매물 소화를 주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주가의 레벨링, 주가 위치가 직전 고점 구간대를 체크하고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수반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 현재는 매물 소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죠. 어제 제가 전략을 썼던 걸 보면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꼭 어제 매매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매매 영상 봐보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어프로치 설명해드렸거든요. 무슨 설명이냐? 어제는 정답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정답지가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데 이 뻔한데 조정을 받을 건 이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얼마까지 받느냐가 문제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무슨 답변 드렸어요? 여기서 내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조정을 조정답게 받아버리고 끝나면 다행인데
조정답게 조정을 못 받고 조정 이후에 반등을 해버리면 이게 좀 얘기가 다르다. 이게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저장은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바라볼 때는 이제 지표도 지표지만 중요한 건 현재의 이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매물 테스트고, 또 어제 CPI, 오늘은 PPI.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CPI 다음에 PPI. PPI가 이제 오늘 이어질 텐데, 지금 지표가 지금 굿뉴스는 굿, 배드뉴스는 배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들은 조금 빠지는 걸로, 산업자 생산 지수가 좀 떨어지는 걸로 보여줬을 때 시장이 또 버티기는 눅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 초반보다는 지금 시간대 아마 힘겨루기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아시아권 증시들이 지금 힘을 좀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가격적인 부담은 얘들 역시 마찬가지로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똑같은 자리다. 어제 이 시간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가격이다. 이제 그럴 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에 상하 밴드를 다 열어버렸어요. 어저께 고점을 한번 터치했죠. 저점을 한 번씩 터치하면서 저희가 전형적으로 말하는 상하 밴드를 오픈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 가도 그만, 아래로 가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서 제가 덕지를 받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그냥 수익 나라고 주는 자리다. 수익이 났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오늘은 싸울 자리예요. 어제는 수익이 그냥 나는 자리, 오늘은 싸움을 해서 저도 봐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 뒤에 지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표를 어떻게 소진하면서 대응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의 금리 정책은 빠를 것 같진 않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있고, 또 지표가 조금 둔화돼도 시장은 강하게 버텨버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정석대로 대응을 하면서 주변 데이터들을 맞춰가는 전략이 조금은 순조로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오늘장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시황 브리핑에도 올려드렸어요. 혹시 시황 브리핑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부에 링크로 타고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황을 써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에 써드린 내용이 뭐냐면,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조금 이 부분이에요. 지금 전쟁 관련돼서 너무 사그라들었어요. 전쟁 관련된 내용이 흔히 말해서 그냥 스킵 당해버렸습니다. 시장에서 이게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근데 국제유가가 아직도 파릇파릇합니다. 아직도 파릇파릇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의 정세가 완전히 정리가 좀 됐으면 국제유가가 더 빠르게 조정을 받았을 텐데, 국제유가 시세가 좀 살아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언제든지 이 부분의 시세가 발휘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의 시세가 발휘되면 주가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인플레 때문에 지금 어제 CPI 지표 때문에 부담 느끼고 있는데, 국제유가 오른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쓰셔야 되고, 전쟁 이슈에 대해서 조금 긴장 갖는 게 좋고, 또 항상 시장이 앞자리에 단위가 바뀔 때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내일 똑같은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독일 차들이 많이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차도 많이 그러죠. 우리나라 차도 보면 무슨 N 이렇게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보면 M 모델 있잖아요. 겉에는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좀 다르지만 큰 면으로 보면 아반떼라는 차가 있어요. 아반떼라는 차가 있는데, 여기 일반 아반떼, 우리가 전형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이 타는 아반떼, 그 다음 아반떼 N이라고 스포츠 성능이 들어가 있는 아반떼 N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 이건 틀리다는 거죠. 시장이 그런 거예요. 시장 자체가. 가격이 똑같지만 얘가 그냥 아반떼일 수 있고 아반떼 N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뚜껑 까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항상 그거를 우리가 달려봐야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구간에 있을 때는 이 차 중에는 N이라는 모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그 능력의 치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도 같은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점 주목해서 오늘 장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도 매매는 좀 일찍 해보려고요. 그래서 매매를 좀 일찍 시작해보려고 하고 좀 일찍 끝나면 좋겠지만 또 일찍 안 끝나면 어제처럼 열심히 해봐야겠죠.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주말간 제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텔레그램 채널, 카카오 채널로 많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할 송 대표였습니다.